자, 29번부터. 자, from an epistemic perspective. 자, epistemic, 인식론적 관점. 자, 인식론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The central question concerns the extent to which advertising is expected to be truthful. 자, 인식론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윤아, 광고하면 무슨 의미가 떠올라?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명사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뭔가가 연상되잖아. 그런 느낌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게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광고하면 뭐 우리 흔하게 뭔가 뭐 TV 광고라든가 라디오 광고 그리고 마케팅, 홍보 막 이런 거 저절로 떠오르지.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에피스테믹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핵심이 되는 질문은 뭐 concern 관련이 있다죠. To the extent to which. 자, the extent 나오면 to which 거의 국룰이죠. 뭐뭐한 수준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수식하고 advertising is expected to be truthful. 그래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광고는 일단 제일 핵심이 되는 질문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야. 믿을 수 있어요? 광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얘기가. 자, advertisements of news widely exaggerated. 방금 건영이가 못 믿겠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되게 광고는 뭔가 좀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metaphorical claims, 뭔가 좀 비유적인 표현들을 쓰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소위 practice called puffery. puffery라고 부르는 관행으로 광고는 이런 짓들을 하는데, 자, which는 콤마 있으니까 계속적 문법이죠. 근데 이게 in contrast to misleading advertising, 뭔가 사람들을 속이는 광고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misleading은 곧 뭐로 바꿀 수 있어요? deceive로 바꿀 수 있죠. deceiving.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는, 현혹시키는 그런 거짓말로서의 광고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과장하고 부풀리고 뭔가 좀 직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런 puffery는 심지어 일부 국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s legality is based on the assumption. 그러면 신기하죠? 뭔가 사실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라 뭔가 좀 과장을 보태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이 적법성은 어떤 거에 기반을 두냐? that 이하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는데 동격 접속사 되시죠? Individuals will not take such claims literally. literally 말 그대로죠. 그걸 진짜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인간은 합리적으로 그게 그냥 광고를 위한 뻥튀기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표현은 그래,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해줄게,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act on,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is assumption, however, 하지만 이 가정은 반박될 수 있어요. contradict, 반박하다죠. by empirical evidence, 실제로 실증적인 증거에 의해서 반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That shows. 자, 이 that은 evidence를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 shows that consumers do in fact. 얘는 타동사의 목적 역할하는 접속사대. 실제로 소비자를 do. 자, 이 조동사 do죠.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를 부여해서 진짜로 실제로 이런 과정된 진술들에 낚인다 라는 거죠. 그러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라는 거지. Even though some consumers may indeed recognize puffery as what it is.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그게 과장 광고라는 거를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thers are more vulnerable and take it at face value. face value가 액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똑같은 단어 치환하면 뭐랑 같은 말이에요? literally죠. 앞에 썼던. 그리고 취약하다, vulnerable. 그러니까 당하기 속기 쉽다라는 거지.
So this practice thus also raises issues of fairness. 그렇기에 이 관행은 뭔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Is it legitimate? 자, 과연 이게 적법하겠습니까? 하고 for 나왔네? 그럼 딱 봐도 가주어겠죠? 그러니까 for companies는 의미상의 주어로 잡으되고 자, 회사들이 to make false statements that better informed were more reflective. 자, reflective는 좀 더 생각을 하는, 좀 더 생각의 수준이 깊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고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배웠고 이런 소비자들은 믿지 않겠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희생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거짓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거야. 더군다나 even sophisticated consumers 여기서 sophisticated은 좀 내가 좀 배웠다는 뜻이죠. 소위 말해서. 그죠? 그래서 좀 잘 알아서 인지적으로 이게 퍼플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러나 조금 이런 전략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they have to double check 이중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위치는 의문사예요. 관계절 아니죠. 이거 동사니까. 그래서 어느 광고를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계속 더블 체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an analysis of the treatment of puffery in U.S. law, legal scholar David Hoffman argues that it should be understood as causing a negative externality. 자, 이거 부정적인 외부 효과 요거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었었죠. 자, 결국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부연 설명해 주죠. It creates informational burdens.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소비자들이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자, born이 과거분사구로 쓰여서 앞에 있는 burdens 수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ithout compensation from sellers. 그러니까 정작 누구는 판매자는 이런 피해에 있어서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데 소비자들이 전부 다 떠안아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는 결국 뭐냐면 자신이 한 어떠한 특정한 경제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진짜 일부러 속여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광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가도 받았고 그렇게 해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니까 한 거지 진짜 속여갖고 사람들이 그걸 믿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작용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해로운 효과, adverse effect라고 하면 되겠죠. 심지어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조차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쭉 한글 정리하겠습니다. 광고에서의 과장 표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적법한 거죠. 하지만 소수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을 수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수의 일반인은 정보 탐색에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된다. 게다가 이러한 부정적인 비용의 발생은 광고주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광고의 과장 표현이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정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지만 정작 광고업계는 이를 윤리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부정적인 비용 발생이 곧 우리 지문에서 다뤘던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된다. 자, 의도와 무관하게 unintentionally. 그렇다면 무관하게랑 반대되는 고의적인도 배워야겠죠. intentionally는 쉬우니까 뭐 하면 돼요? deliberately도 알아야죠. 자, 윤리적, ethically, morally. 자, 책임, responsibility는 쉬우니까 책무, 영어로 뭐예요? 책무 A, accountability. 자, 30번. 앞에 네 지문은 겁나 쉬운데 뒤에 네 지문이 겁나 어렵습니다. 뒤에가 좀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자, 요거 요즘 모의고사에서 핫한 이슈죠. Environmental economists, 환경 경제학자들은 often aim to put an economic valuation on ecosystem service. 자, 생태계 서비스, 요즘 핫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런 생태계 서비스에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걸 목표로 둔다. 자, the reason for this,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that ecosystem services historically have been under-considered, 뭔가 좀 덜 중요한 걸로 치부됐고 그래서 underappreciated, 별로 그다지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대요.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이랑 policy에 있어서 환경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조금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disregard도 써도 되겠고
overlook도 써도 될 거고 ignore도 괜찮겠다. 이 정도? 자, placing a monetary value, monetary가 돈이에요, 돈. 자, 그러니까 이런 화폐적 가치, 즉 경제적 가치를 그들에게 두는 게, 자, 요거는 주어가 동명사구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셔야죠. Increase their salience. salience는 이제 현저함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존재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중요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the economic value of global ecosystem services is estimated. 자, 얘도 마찬가지 economic value가 주어니까 단수칙을. 그리고 estimate는 수동태로 쓰면 뒤에 두부정사 나오죠. To be 125 trillion dollars per year. 자, 엄청나죠? 125조 달러면 어우, 한화로 하면 거기다 공 3개만 붙여도 어마어마한 거죠. 자, this puts into, 자, 요거 문법 잘 봐야 돼. This puts into perspective. 자, 이거 put A into perspective야. 그러면 뭐야? A를 관점에다 두다? 그러면 직역하면 그거고, 의역하면 A를 우리가 눈에 띄게 하다, 보일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그러니까 전치사구 앞으로 끌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Just how, 얘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의문절이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Just how crucial well-functioning ecological systems.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 의문절의 주어, 의문사니까. 자, 그리고 의문절의 동사, 의문절의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능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얼마나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지 이해뿐만 아니라 the extent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눈에 보이게 해주고 요것도 눈에 보이게 해줬다. 자, to which는 아까도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수준, 인간의 시스템이 생태계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이런 수준과 정도를 이런 우리가 생태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함께 눈에 보이도록 해준다라는 거야. 125조 달러라고 하니까 상당하죠. However, 하지만 자, 요거는 6번이 제일 중요해. 자, 이거는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러나 site or system specific economic valuations are often more important to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than its global. 자, 이 전치사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자동사랑 주어랑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 아니면 거시적인 평가보다 특정 지역, 특정 시스템에 맞춘 경제적 가치 환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저 125조 달러는 다 합쳤을 때인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생태계 서비스가 지역적인 불균형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겁나 많은데 어떤 지역은 겁나 적고 이렇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So not all ecological systems and spaces have the same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resource value. 모든 곳이 다 똑같은 그런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자, same이니까 identical이랑 똑같은 뜻이죠. 동일한. 그래서 가령 an average hectare of open ocean provides, 자, fewer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서비스를 공급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 나왔으니까 대동사로 쓰인 does랑 average hectare랑 지금 도치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 대동사랑 hectare랑 뒤집힌 거고요. 그리고 이 does는 당연히 누구 가리킵니까? provide 가리키는 거죠. 이건 그냥 예시니까 해석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각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다를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평균의 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죠.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점차 중시되고 있다. 즉 생태계 서비스가 생태계의 존속에 있어 매우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지역과 체계마다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지역적 가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통합적 관점이 아닌 개별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치가 높다, 수익성이 높다는 lucrative 쓰면 돼요. 수익성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불균형은 unbalanced 쓰면 되죠. 좀 치우쳤다는 뜻에서 partial. 통합은 holistic. 개별은 individual 쓰면 되죠. 자, 내용이 참 좋은 지문입니다. 내용도 그리고 어법도 도루도루 갖춰서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31번. 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natural laws. 자연 법칙은, 과학에서의 자연 법칙은 are not things. thing이라고 한 겁니까? 실제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걸 보통 우리 thing이라고 하죠. That we can see, or touch, or hear. 그죠? 자연 법칙 중 초딩, 중딩 때 배웠던 그 자연과학에서 배웠던 그 원리들, 법칙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법칙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뭔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한 번에 싸잡아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치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intangible, 무형의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겠죠. They are, according to Scottish philosopher David Hume. David Hume이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 얘기했냐? Only descriptions of past groupings of events.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하나로 묶은 것에 불과하다. 그거를 그냥 묘사하고 서술한 거에 불과하다. 가령 consider the series of events. I let go of the pen. The pen falls. 내가 펜을 떨어뜨리면 펜이 떨어지고 I let go 펜을 떨어뜨리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행위들을 그냥 패턴에 맞춰서 그룹핑을 했을 뿐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this series may be explained by a set of laws such as gravity and inertia. 그러니까 방금 펜을 떨어뜨린 이유가 뭐야? 중력 때문에. 그래서 중력과 이런 관성 같은 우리 자연과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자연과학이 by itself 이런 일련의 우리가 방금 했던 반복 패턴에 따른 행동이 그저 simply describes event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분필 떨어뜨려서 분필 깨져. 이게 중력이야? 지금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떨어뜨리고 얘도 떨어뜨리면 다 결론적으로 세 분필 다 깨지겠죠.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관성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관성이 중력 때문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던질 때마다 떨어지네? 하고 이걸 통해서 이건 중력에 의한 작용 때문에 떨어져서 깨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연법칙이 얘기한 게 다 뭔가 실존하는 걸 구체적으로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행위의 패턴에 따라서 그럼 저건 중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붙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서술에 불과하다. 방금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It does not tell us why pens behave that way. 왜 펜이 그렇게 행위를 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떨어졌다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does not tell us that pens will always behave that way.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얘기해 주지 않지만 왜 앞으로도 걔가 계속 그럴 거라고도 보장 못 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했던 이 행위 자체가 나중에는 행위가 만약에 나중에 바뀌면 장담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과거에 대한 기술에 불과하니까 지금의 이 설명은 And even if those past events happened because of laws. 그래서 이런 법칙 때문에 중력의 법칙 때문에 방금처럼 분필이 깨진 걸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Why believe? 그러니까 여기 위가 지금 생략된 거야. 그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Those laws will continue to govern events in the future. 미래에도 무조건 그럴 거라고. 그럴 거란 보장이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if we say laws exist in the past. 그래서 과거에 이 법칙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면 we need some additional.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additional law. 추가적인 법칙을 우리가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that tells us those laws will exist in the future. 미래에도 이러한 법칙이 계속 존립할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정보는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있다 없다?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다음 장에 여러분들 지문 독해 소재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but it seems we can only describe the way those laws behaved in the past. 얘네는 오직 과거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행위만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자, 다음 장 넘기면 그래서 지금 회의주기적 관점이라 써 있죠. 과학의 자연 법칙은 과거에 규칙적으로 관찰된 패턴, 귀납적으로 결론 내린 거죠. 과학의 자연 법칙은 과거에 규칙적으로 관찰된 패턴을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는 거죠. 내린 것임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자연 법칙은 과거의 관찰에 기반한 것이기에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 법칙은 절대적인 과학 지식이 아니라 향후에 바뀔 수도 있는 불완전한 추론에 불과하다. 자, 과학의 자연 법칙은 과거의 관찰의 규칙성을 통하여 도출한 추론에 불과하기에 절대적인 지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귀납적 추론의 오류죠. 내가 계속 여태까지 10년 동안 살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소는 다 흰색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소는 흰색입니까? 아니죠. 내가 2년 후에 갑자기 노란색 소를 보면 그 추론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과거의 관찰의 규칙성이니까 regularity. 그래서 추론은 reasoning이. 절대는 absolute. 이 정도. 어우. 근데 저 사실 과알못이랑 양자역학, 고전역학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니네 지금 이거 아직 안 배우나? 2학기 때 배우려나? 3학년이요? 배웠나요? 혹시 배운 사람?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후회되긴 해. 어렸을 때 과학을 너무 싫어했어갖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과학을 때려쳤거든요. 수학은 어찌저찌 재수할 때 멱살 잡고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하는 편이 된 건데 옛날에는 문과면 과학 아예 안 했거든. 그래서 우리 세대는 너네랑 다르게 국문법 아예 안 배웠고 물론 배웠긴 했지만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해버렸지. 그래서 국문법에 대한 지식은 너네가 우리 세대가 훨씬 압도적일 거고 그리고 일단 우리는 문과면 무조건 문과, 이과면 무조건 이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과학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과학을 진짜 단 1도 모르는 이런 무식쟁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데 니네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무조건 과학을 조금은 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과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인문하기가 좀 다 어려워서. Even though the universe is consistently inflating. 자, 우주가 계속 점차 팽창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orderly, 질서 정연하대요. 자, 명사 나래로 붙이면 형용사죠. 여전히 질서 정연한데 there are consistent rules.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된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That can be observed and measured. 관찰이 되고 측정이 가능한 지속적인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There are dependable physical principles.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원칙들, 원리들이 있는데 그게 that govern the relationship of the one particle to another at varying scales. 다양한 규모, 이렇게 계속 변하는 규모에 따라 한 입자가 다른 입자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우리가 꽤 의존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믿을만하니까 reliable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300 years ago, the brilliant mathematician Sir Isaac 뉴턴이죠. formulated the laws of motion. 자, 그래서 이거 제일 운동 법칙 그거지 이거. 운동 제일 법칙 이 법칙 이거 맞죠? 하도 모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거를 고안해냈다. That define. 근데 이 법칙에 관한 이 운동에 관한 법칙이 define the movement of large objects in physical space.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큰 물체들의 움직임을 규명하는 운동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현재 시제죠. 왜냐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밝힌 거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실제 현존하는 사실로서 묘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 써야죠. 그지? 왜냐면 지금도 통용되는 말이니까. 자, these are the reliable and reproducible physical rules. reproducible은 그냥 당연히 뭐예요?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that allow us 그리고 allow 나오면 투부정사 to calculate the accurate trajectory of an artillery shell or a rocket ship. 그러니까 우리 수학만 보더라도 수학은 다 되게 정교하게 어떤 상황이 오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se apply to the scale of objects that we can observe directly and are not microscopic in size. microscopic은 우리 현미경으로 볼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물체들에 적용된다. 주격관계는 관계사가 엄청 많이 나오네. However, 하지만 in the last century, 최근 100년 이내로 a new set of quantum rules has been identified. 양자 원리가 이제 새롭게 규명이 됐고 그 양자 원리는 govern how the atomic level operates.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자 단위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규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some of these quantum principles contradict our ordinary senses. 자, 7번에 그래서 이런 양자 역학의 원리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런 개념과 완전히 위배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방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실제 물리적 세상은 다 규칙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at this microscopic scale, 이런 근데 미시적인 규모에서는 the actions among practices defy, 그래서 거역한다, contradict는 같은 말이죠. Our established expectations of clear-cut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causes and effects.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이런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관계. distinct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관계가 그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예측되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quantum measurements는 reveal inherent,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본질적으로 뭐하다? 불확실성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object and another. 됐죠? 그래서 하지만 these built-in uncertainties are just as relevant. 근데 이 불확실함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뉴토니안 forces, 그러니까 앞에 뉴턴이 만들어낸 그 힘의 원리, 그러니까 고전역학 얘기하는 거죠. That govern what happens when two cars crash into each other.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 눈에 보이는 고전 역학의 원리고 위에는 저 눈에 안 보이잖아. 애톰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 이 얘기죠. 고전역학을 통하여 물리적 움직임의 규칙성을 규명한 거죠. 반대로 양자역학을 통하여 미시적 움직임의 본질적 불규칙성을 발견했다. 즉, 이 둘의 서로 상반된 특성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모두 중요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규칙성의 고전역학뿐만 아니라 미시적 세계의 불규칙성을 다루는 양자역학 역시 대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자, 상반된 conflicting 그다음에 contradictory 자 그리고 이중성, 양면성 ambivalence 대우주의 질서를 유지는 뭐 maintain 쓰면 되고 중요하다 뭐 important, significant 이건 다 쉬우니까 pivotal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필자의 그 어투를 좀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규명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랑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양자역학도 또한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이니까 뭔가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이랑 봤을 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도 그걸 유지하는데 오히려 중요하다. 그런 어투로 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앞에 네 지문이랑 뒤에 네 지문은 그냥 사이즈, 깊이감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뒤에 네 지문은 진짜 빡세게 공부하시고 특히 어법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과 어휘 위주로 빡 타이트하게 공부하시길 바라며 자 그러면 5분 정도 더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장문 독해 두 지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더 없죠? 네, 좋습니다.